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클라우디아 해먼드의 잘 쉬는 기술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대학원 중간고사 과제 기간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책 제목이 더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잘 쉬는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저자가 말하는 10가지 휴식 방법이 아니라 휴식 테스트라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 쓰인 책입니다. 휴식 테스트는 저자가 진행하는 2개의 BBC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 전반부에는 현재 휴식 시간과 이상적인 휴식 시간,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활동에 관한 질문을 했고, 후반부에는 성격과 행복, 딴 생각을 하는 경향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135개국 18,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40분이나 할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지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며 휴식에 대한 절박함이 느껴졌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대인들에게는 잘 쉬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휴식 테스트 결과를 이야기하면 10위는 명상, 9위는 텔레비전 시청, 8위는 잡념하기, 7위는 목욕, 6위는 산책, 5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4위는 음악 듣기, 3위 혼자 있기, 2위는 자연 체험, 1위는 독서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휴식의 정의는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하는 한가하고 편안한 활동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수면과는 다르며 휴식이라고 해서 신체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역시 사람의 수만큼 휴식의 수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휴식을 취할 때도 적절한 균형, 적절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그 휴식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휴식을 진정으로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자기를 알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절성에 관한 이야기는 각 챕터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식 시간이 6시간 정도가 넘어가면 오히려 부정적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자리가 없어 6시간 이상을 휴식을 할 수도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 5시간 혹은 6시간 이상의 휴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에 휴식 시간 역시 적절하게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0위인 명상은 자신의 감각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제대로 하기까지는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저 역시 공감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 의견의 근거라도 되듯 마음 챙김 명상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음 챙김 명상은 휴식 방법에 관해 누구에게나 적용될 만한 중요한 기술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온 것 중 공유하고 싶은 것은 스퀘어 호흡법이었는데요. 사각형을 보고 사각형 왼쪽 맨 위 모서리에서 출발해 가상의 선을 따라 오른쪽 맨 위 모서리까지 가며 숨을 들이쉬고, 들이쉰 숨을 참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숨을 내쉬고 왼쪽 아래 모서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왼쪽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진행하라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따라해 봤는데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TV를 시청하는 것, 이 책에서는 모든 동영상 체험을 하는 것이 9위의 휴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텔레비전을 일종의 신경 안정제로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텔레비전 시청은 자신에게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감정이입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길다면 독이 된다고 하며,
한두 시간 정도가 텔레비전 시청에 적절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4~5시간이 넘어가면 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텔레비전 시청이라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데 할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위는 생각지도 못한 휴식의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잡념을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생각은 뇌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뇌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 떠나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색하고 다른 생각을 떠올리며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한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이 오히려 뇌한테는 휴식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뇌가 살아있는 동안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잡념의 휴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목욕탕을 간 지 정말 몇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7위는 목욕을 통해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온천욕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일시적으로 낮춘다는 15개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온천욕까진 아니어도 집에 욕조가 있다면, 집에 물을 받을 수 있고 내 몸을 담글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따뜻한 물을 받아두고 목욕을 하는 것이 잘 쉬는 기술 7번째라고 합니다. 목욕 거품을 내는 것은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에 거품을 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6위는 제가 가장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산책입니다. 집 앞을 삼시기와 걷는 산책도 좋고 여행을 가서 거니는 산책도 좋은데요. 이 책이 아니어도 산책을 하며 몸과 마음, 정신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니체가 말한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사유는 산책에 의해 잉태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몸과 마음, 정신이 편안해지는 산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을 벗어나 잠시 나갔다 오는 것도 휴식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5위에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려는 현대인들에게 그 역시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말하지만 균형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2분만이라도 잠시 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죄책감을 우리는 떨쳐낼 필요가 있으며 지치지 않고 현대 문명을 즐겨야 한다고 쉬어야 한다를 쓴 저자인 제이콥스는 이야기했습니다. 4위는 음악 듣기입니다. 이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야 휴식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식을 싫어하는데 클래식 콘서트를 간다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에게 휴식이라고 느껴지는 음악을 듣는 것이 4위 음악 듣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음악을 고르는 당사자는 본인이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를 이완시켜주는 음악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어야 합니다. 고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쓸쓸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은 3위 휴식의 기술이었는데요. 관계의 만족감과 타인은 지옥이다 사이에 소제목처럼 그랜트 연구였던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 요인이 타인과의 관계였으나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타인은 지옥이다를 보면 사람은 역설적인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휴식의 기술을 보았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혼자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혼자 하는 활동을 잘 활용한다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도 적절한 것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위는 자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너무나 척박한 자연 환경은 오히려 휴식을 누리게 하기보다 불안감을 준다고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만들어 놓은 공간이 휴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자의 이야기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학습된 우리의 모습에 자연을 맞춰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결과라고 보여지면서도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1위는 저도 의외라고 생각하고 저자도 의외라고 생각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말일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 독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독서는 휴식이 됩니다. 또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약간 억누를 수 있는 수단도 되는데요. 저자가 진행한 연구에서 휴식 테스트 1위를 차지한 활동은 독서라고 합니다. 소설, 비소설, 신문 모두를 통칭해 무언가를 읽는 것이 사람들에게 휴식이 되며 무려 반 이상 58%의 사람들이 독서를 휴식이라고 꼽았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읽어도 되고 읽기 싫으면 읽지 않아도 되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걱정, 생각들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독서가 휴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을 읽든 본인이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책을 읽어야 진정한 휴식이 된다고 합니다. 잘 쉬는 기술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중에 있지 않더라도 나에게 맞는 휴식 방법이 있다면 휴식을 하는 것도 하루 계획에 넣자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짬짬이 10분씩은 쉴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충전하자고 합니다. 잘 쉬는 것도 돈을 잘 버는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돈방석에 앉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돈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찾기를 바라며 오늘 산책길의 책은 잘 쉬는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